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통근자 지역에서 오다가, 여기 이제 그 전이지대 중심 업무 지역에서 이제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 이제 이야기 좀 들어봅시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매일 아침에 경제 뉴스를 한 3-4개씩 보는데 신문으로 읽어요. 오프라인으로 일부러 읽는데 DSR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해제가 되고 있죠. 예, 오늘 아침에 그 경제 뉴스 메인 타이틀이었어요. DSR 안 받는다. 규제 면제시키겠다라는 거였고, 지금 선도 지역 평촌 쪽에 되게 많이 좀 떠오르고 있죠.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중개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진짜 본업에 가셔서 하실 때 본인의 말에 대한 신뢰감이 되게 생기실 거예요.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지난주에 학자 배웠어요. 그렇죠? 학자 배웠어요. 학자 배웠는데, 자, 우리 학자 배웠고 시장론 학자 나왔어요. 시장론에서 학자 몇 명 나오죠? 시장론이니까 몇 명? 18명. 혼자 복습할 때는 이런 그렇죠. 방송하면서 욕을 하면 안 돼요. 글 올라오더라고. 교수님 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학자 18명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첫 번째는 지대론이었죠. 지대론에 7명 있었어요. 맞죠? 첫 번째 배웠던 게 누구였죠? 파레토. 오케이. 무슨 지대? 경제지대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총수입은 경제지대와 전용수입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급이 양의 변화가 적을수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누구예요? 마샬. 무슨 지대? 준지대. 지대다, 지대가 아니다? 지대가 아니다. 준부동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아니에요? 부동산 아니에요. 그쵸? 준지대는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로서 토지에 비해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됐죠? 세 번째는요, 누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리카도. 요거 자신 있죠? 무엇은? 차액은 누구로? 리카드로. 됐죠? 이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지? 차액지대. 차액지대는 매상고, 즉 생산물 다 생산해서 판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것이 지대가 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대는 불로소득이다, 잉여다 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네 번째는 누구였죠? 마르크스. 그쵸? 무슨 지대? 절대지대. 오케이. 이거 이렇게 잘해요. 절대적으로 지대를 내놓으세요. 그쵸? 그래서 지대도 생산비에 포함됩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다섯 번째는 누구였었어요? 네네. 무슨 지대? 위치지대설. 오케이. 튀네는 위치지대설은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다가 우리 무엇을 추가했다? 수송비, 교통비, 운송비.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추가하면은 튀네의 위치지대가 됐고요. 위치지대는 농업에서만 썼는데 우리 한 분 더 등장하죠. 알론소. 이분 뭐 하시는 분이라고? 경매 보시는 분이잖아. 경매할 때 가격 써내는 걸 뭐라 그러죠? 입찰. 그렇죠? 그럼 입찰지대는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으로 곡선이 만들어지는데,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요거 2번이죠.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눈 값. 한 번 하면 끼큐 하는 거고, 2번 하면은 운이 하는 거고. 왜 울어요? 왜 울었어? 남는 돈이 없으니까. 남는 돈이 없다는 말은 내가 그를 낙찰받기 위해서 최대 금액을 썼다는 얘기죠. 최대 금액을 지불한 사람에게 토지 이용이 할당되고, 맞죠?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점이다. 초과이윤 없으니까는 웃어요, 울어요? 울죠. 그래서 운송비 나누기 이용량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한개 운송비 나누기 토지 이용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거 싸워. 둘이 막 마찰 일으켜. 뭐라고 얘기한다? 헤이그. 그쵸?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오케이. 마찰 비용 이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 역시 교통비와 수송비와 운송비를 강조하셨죠. 마찰 비용은 지대 플러스 교통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대론 7명 설명을 드렸고요. 됐죠? 여기 지난주에 했던 학자예요. 자,
이제 학자 두 번째 파트 들어올 거예요. 자, 두 번째 파트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에요. 자, 도시, 구조, 이론 잠깐 빼 설명할게요. 넘어올 거니까. 자, 페이지 고민하시는데 페이지는 159페이지예요.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대이론은 너무 오래된 이야기다 보니까는 문제를 냈다가 안 냈다가도 하는데 도시공간 구조이론은 우리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버제스입니다. 버제스라는 분이 동심원 이론입니다 라는 걸 주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은 시카고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님이에요. 1920년대에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고요. 특히나 경제학을 전공하는 우리 했던 사람들한테는 시카고 대학교는 되게 유명한 경제학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하버드와 스탠포드나 이런 데와 좀 다르게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는 좀 주류 경제학에서 좀 벗어나서 가끔 주류로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 이렇게 넘나드는 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경제학과 내에서는 되게 인정받는 되게 유명한 대학교이기도 하고요. 거기 교수님이에요.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시카고라는 도시를 분석을 해보니까 도시가 이렇게 생겼어 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그랗게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생겼어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시카고라는 도시를 쪼개서 생각해 보니까는 크게 5개의 파트, 5개의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가운데 뭐가 있었냐라고 얘기하면은 가장 가운데 중심 업무 지구가 있어라고 했던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요건 없어도 되겠다. 그래서 중심 업무 지구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있겠어요? 뭐 백화점이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명품샵이나 이런 거 있겠죠. 근데 그거 옆에 보니까는 전이지대라는 곳이 생겼어요. 전이지대. 요건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전이지대, 첨이지대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경공업 산업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업무만큼은 안 되지만 나 그래도 공장 돌려요 라고 얘기하는 가발 만들거나 신발 만들거나 이런 데 있잖아요. 경공업 위주의. 그래서 주거랑 되게 낙후된 저소층이 막 섞여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들락날락 한다는 거지. 중심 업무 지구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저소득층 주거지역도 갔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요분들이 공장으로 출근, 다시 집에 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가운데 뭐가 있다고? 중심 업무지구가 있다고. 그 다음에 뭐? 전이지대.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통근자지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는 버제스 교수님이 시카고라는 도시를 이제 가서 보니까 원래 여러분 시카고가 지금이야 되게 유명한 도시예요. 문화, 예술, 아트 같은 걸로. 가보셨어요? 시카고 가봤어요? 일리노이주의 주도예요. 일리노이주라는 곳의 메인 도시라고요. 큰 도시라고요. 오케이? 되게 좋아요. 나중에 가보세요. 돈 벌어가지고. 아시겠죠? 부동산 해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아시겠죠? 안 그래도 미국 사는 제 베프랑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자래요. 거의 90% 이상이 여자래요. 그래갖고 그래? 이러면서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버제스의 동심원리로 따르면은 시카고라는 도시는 이렇게 동그랗게 봤었을 때 구성되어 있는 게 맨 가운데 중심 업무지구, 그 다음에 전이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지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34회 재작년 기출문제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도시의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지대는 무엇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답은 몇 번? 5번 끝. 그게 답이었어요. 34회 기출문제예요. 자, 잘 보세요. 자, 맨 가운데 중심 업무지구, 그 다음에 전이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지대. 맞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왕의 와이프가 누구죠? 맞죠? 왕이면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머리 아프죠, 지금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나 지금 큰일 날 것 같아요, 지금 정치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왕은 예전에 나라를 통치하는데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중전저 고통 이렇게 하는 거죠. 머리가 아픈 거지. 중전저 고통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뭐라고? 버제스. 이 교수님도 머리가 아팠던 거야. 중전저 고통 이렇게 하는 거지. 아시겠죠? 중전저 고통. 이걸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웃었거든요. 34회 기출문제. 다음 중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가장 외곽에 위치하는 지대는 무엇인가? 중전저고통 통근자지대 끝. 푸는데 몇 초? 3초. 아시겠죠? 버제스 동심원 이론. 지금 머리 아프죠? 더욱더 감정이입이 많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 아니었죠? 정말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서는요. 아시겠죠? 그러다 중전저고통. 아시겠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되게 조심스러워. 아니, 원래 이게 작년에도 재작년에 계속 했던 거거든요? 했는데 올해 왜 이렇게 좀 유난히 좀 조심스러울까요? 아시겠죠? 어쨌든, 버제스의 중전 저고통. 아시겠죠? 머리 아픈 거지. 요게 몇 년도에 발표가 됐냐? 살 떨리네, 갑자기. 자, 1925년도에 발표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시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구성되어 있다. 동심원. 아시겠죠? 동심원.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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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랗게. 아시겠죠? 중전, 저고통. 아시겠죠? 집에 가면 다 하세요. 오케이? 오늘 이렇게 남편 오시거든. 맥주 한 잔, 소주를 많이 먹고 머리 아프잖아요. 그럼 얘기하세요. 중전, 저고통! 이렇게 얘기하면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제스 동심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이게 왔다 갔다 거리니까는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도시 생태학적 관점. 그러니까 도시가 살아 숨쉰다라는 소리예요. 같이 움직인다.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침입, 천이, 경쟁. 요거는 어려울 필요 없어요. 서로 왔다 갔다 한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었습니다. 가볍게 볼게요. 자, 보고도 설명드릴게요. 자, 도시공간 구조 이론입니다. 봐요. 매년 나오죠. 매년 나오죠. 매년. 요게 통근자지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 자, 중전, 저고통, 끝. 요게 다예요. 아시겠죠? 머리 아파요. 뭐라고? 중전, 저고통. 아시겠죠? 한 번만 더. 뭐? 중전, 저고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헷갈리면 안 돼. 위치를 잘 찝어야 돼요. 아시겠죠? 머리가 아프니까 중전, 저고통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 모양으로 확대돼서 5개가 나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다? 중전, 저고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예요. 됐죠? 자,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시카고를 모델로 한 뭐다? 단핵 구조이다라고 하나 체크. 단핵 구조이다. 단핵이라는 것은 핵심이 한 개라는 뜻이에요. 맞죠? 우리 단수 복수할 때. 맞죠? 핵심이 한 개인데 그 핵심이 뭐라고? 중심, 업무, 지구. 얘가 핵심이라고. 핵심 몇 개? 핵심 한 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핵심이 한 개다. 이렇게만 써주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튀넨의 농업입지론인 고립국이론을 갖고 왔다. 이건 됐고요. 그래서 도시 생태학적 관점, 침입, 천이, 경쟁을 설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리을이 하나만 체크.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제가 다른 곳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게 종로나 강남에서 제가 다른 데 수업을 해요. 근데 종로나 강남에 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종로 가서 수업을 하는데 거기는 중심지죠. 서울이 진짜 중심지 맞죠? 갔는데 재밌는 얘기 드리면 왜 노점상 있잖아요. 노점상 어르신들이랑 경찰이랑 싸움이 난 거예요. 거기 중심지예요, 중심지 아니에요? 중심지죠. 그래서 중심지로 가까워질수록 뭐다?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이 많아진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세요. 우리 알잖아. 우리 명동이나 이렇게 왜 종로 가면 꼭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술 먹고 주무시는 분들 있고 하죠. 이 동네 잘 없잖아요, 그죠? 여기 주거지니까는. 근데 저기 이렇게 막 강남이나 이렇게 중심지로 갈수록 이렇게 마치 길이 나의 집인 양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피자 만드시고 그죠? 이렇게 해 하시고 그죠?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중심지가 가까워질수록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이 높아진다. 이거 하나만 지켜주세요. 되셨죠? 자, 그래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저소득층, 외곽으로 갈수록 누가? 고소득층이 입장 경향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나라보다 미국을 생각해보면 미국은 차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 있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출퇴근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장 멀리서, 외곽에서. 그래서 통근자지대가 가장 외곽에 있다. 이렇게 딱 수업을 했거든요. 재정 시험에 나오더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지를 선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소득층일수록 뭐다? 중심지와 가까운 곳에 가서 고용 기회를 얻는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이해되셨죠? 네. 자, 욕 먹는 거는 됐고. 자, 이거 잠깐 볼게요. 기출지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지대 지불능력이 달라진다는 뜻으로서 티넨 이론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고, 침입, 경쟁, 천의 등이고, 중심지가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많아집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도심에 가까이 입지한다. 체크. 고급 주택 지역은 원거리에 입지한다. 뭐보다? 점이지대보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5번 문제가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럼 옆에 쓰셔야 돼요. 이렇게 중전, 저고통 쓰시고 지문을 보시면 바로 보이죠. 맞죠? 고급 주택 지역은 뭐보다? 점이지대보다 뭐다? 중심으로부터 멀리 위치한다. 이렇게 분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6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은 중심 업무 지구와 저소득층 사이에 뭐가? 점이지대가 위치한다. 중심 업무 지구와 전이지대 사이에 저소득층 사이에 전이지대가 위치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7번 지문은 됐고요. 8번 지문은 통근자지대는 가장 외곽에 위치한다. 됐죠? 이렇게 보기가 되게 쉽죠? 되게 쉬운데 이런 문제 내는 이유가 시험장 가서 너무 당연한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한다고. 답이 이렇게 쉬울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내가 배운 게 확실하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실 때도 2번이 답이다 싶으면은 3, 4, 5번 읽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학교로 문제, 40문제 푸는데 보통 한 12분 정도 걸리거든요. 12분, 13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는 저는 뒷지문 안 읽어요. 1번이 답이면은 지문 4개를 안 읽는다고요. 근데 그렇게 문제 풀잖아요? 그러면 16문제를 세이브할 수 있어요. 시간을. 그러니까 저는 24문제밖에 안 푸는 것밖에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답의 비율도 똑같으니까. 1번 답 8개, 2번 답 8개, 3번 답 8개. 그래서 답도 각각 8개씩 40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답이 1번 나오면요 2, 3, 4, 5번 안 읽어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풀면 맞추는 거니까 끝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통 빠르면 한 12분 10초? 제가 계속 연습해 보거든요. 12분 10초 정도? 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찍는 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세요.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호이트의 선형이론입니다. 누구의? 잘해야 돼요. 이렇게 호이트의 선형이론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쪽으로 넘어보세요. 자, 역시 도시공간 구조이론입니다. 자, 도시공간 구조이론입니다. 누구의? 호이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호이트의 선형이론입니다. 자, 근데 잠깐만. 요 선형이론이라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선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부채꼴이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그리고 형자는 모양 형자겠지. 맞죠? 그래서 도시가 무슨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발달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아까랑 똑같이 그릴 거예요. 똑같이 그릴 거예요. 자, 똑같이 그렸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여기에 갑자기 큰 도로가 하나 들어서는 거예요. 감 잡았죠, 이제? 맞죠? 도로가 들어서니까는 도시가 이쪽으로 발달돼요? 이쪽으로 도로 쪽으로 발달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발달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작아지고 이쪽은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제가 그린 이 초록색 모양이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이다 라고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부채꼴 모양 이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호이트라는 교수님은 1939년도에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버제스 네가 만든 동심원 이론은 도로를 고려하지 않은 거야 라고 비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요 도로 근처로 도시가 더 확장 발달하며 이 주요 도로 근처에 집이 들어오는데 이 집들은 비싼 집이겠어요? 싼 집이겠어요? 비싼 집이에요. 비싼 집. 고소득층 주거지역이에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큰 메인도로 인근에 사시면 돈 법니다. 여러분 올림픽대로 끝에 뭐가 있어요? PH129 있죠. 대한민국 제일 비싸다는. 한 세대당 200억 정도 합니다. 비싼 건 400억 정도 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우리 왜 서초구 딱 지나서부터 서울 톨게이트 나오죠. 서울 톨게이트 나오면 운전을 안 하고 계신다면은 그 앱을 켜보세요. 부동산 앱을. 그리고 가격 조사 해보세요. 그 경부고속도로 옆쪽에 무슨 아파트들이 보이는지 보세요. 다 반포자이, 방배 원베일리, 여러분 들어봤음직한 그런 아파트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요 교통 노선을 따라서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입지한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주요 교통 축을 따라서 누가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입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어려운 거 없어. 저소득층 분들은 돈이 없어서 차를 못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걸어가야 되니까 가까이 사시는 거고. 아시겠죠? 도로 따라서는 차 있으니까 타고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 하나만 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보시죠.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입니다. 선형이론은 1939년 이거 하나씩 합시다. 역시 핵심은 한 개입니다. 핵심이 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요건 표 보시면 더 헷갈립니다. 저 따라오셔야 돼요. 자, 요거 한번 체크. 토지 이용은 도심에서 시작돼서 점차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교통축과의 접근성이 집가에 영향을 준다. 요거 하나만 체크. 이해되고 있죠 지금? 선형이라는 말 자체가 부채꼴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형이론은 도심에서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장된다는 이론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도시가 확장하는 버제스의 동심모 모양처럼이 아니라 뭐다? 장애물이 적은 방향으로 도시가 부정형 모양을 띠면서 확장한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그럼 여러분 재미있게 한번 해보죠. 제가 사당에 살잖아요. 그쵸? 맞죠? 관악산을 뚫고 넘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덕원 이 국도 1호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피해서. 그래서 이게 정부청사 인덕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성장하려면 관악산을 뚫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니까요. 뚫어요, 못 뚫어요? 못 뚫어요. 아시겠죠? 남산도 못 뚫어요. 그 재질이 화강하면 되게 단단한 재질이에요. 그래서 남산도 못 뚫는 거예요. 하물며. 남산 터널 뚫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몰랐죠? 나중에 정부 넘어가면서 얘기하세요. 남산 왜 못 뚫는 줄 알아? 이러면서. 여기 이 돌이 단단해서 그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화강암 재질이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깨끗하죠. 유럽에 비해서. 걔네들은 다 사암이거든. 흙물. 이런 거 몰랐죠? 이런 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저는 뭐 부동산만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면서 막 얘기해요. 막. 그래서 부정형 모양으로 확장된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고요. 넘어오세요. 자, 쭉쭉 넘어오시고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주요 간선도로를 축으로 입지한다라고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고 요거 미음 하나만. 교통노선에 따라서 쇠기형 모양으로 확장된다. 쇠기형이 요거예요. 요거 아시죠? 그 아파트 문 닫히지 말고 끼워 넣는 거. 그쵸? 이거 웨지형 신발도 있는데 통굽 있는 신발. 그쵸? 꼽아 넣는 거. 그러니까 요거 따라서 도시가 발전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요 교통 노선을 따라서 고소득층이 입지한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설명드렸어요? 오케이. 자, 지문 잠깐 볼게요. 되게 쉬워요. 호이트는 주요 교통망에 따라서 확대된다. 체크. 부채꼴 모양 체크. 그리고 고소득층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하였다라는 겁니다. 요걸 한번 체크해 주세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입니다. 자,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잠깐만. 우리 아까 했던 버제스의 동심 이론 핵심 몇 개? 1개. 맞죠? 그리고 그거를 비판하면서 나타났던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핵심 몇 개? 1개.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핵심이 많다는 소리겠죠? 맞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부도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 잠깐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서울은 어디였었어요? 조선시대 중심이 어디였었어요? 종로 1가, 2가, 3가, 4가, 5가예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안에 있는. 맞죠? 흥인지문. 맞죠? 동대문, 남대문, 숭례문. 서대문은 뭐예요? 돈이문. 북은 뭐예요? 숙정문. 홍지문이라고 얘기해요. 숙정문. 그래서 인의, 예지고 가운데 보신각이 있는 거예요. 인의, 예지, 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정도전이 그렇게 설계해서 구성을 한 거예요. 몰랐죠? 인의, 예지, 신 이렇게 한 거예요. 황룡 가운데. 이 도시 공간 구조를 딱 알잖아. 봐봐요. 근데 잘 보세요. 자, 이제 종로에 이렇게 도심이 있었어. 맞죠? 근데 도시가 커지기 시작해요. 맞죠? 그러면은 도심지에서 했던 역할을 좀 다른 데가 떼줘야 되겠죠? 그래서 떼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여의도로. 어디로? 강남으로. 어디로? 잠실로. 맞죠? 우린 거길 뭐라 그래요? 부도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도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도시 확장하니까는 도심 말고 부도심도 등장했다. 맞죠? 쇼핑과 금융을 담당하는 여의도. 맞죠? 문화와 주거를 책임지는 강남. 이런 식으로 해요. 맞죠? 그래서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이 몇 년도에? 1945년도에 발표가 됐어요. 이 해에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광복절. 그렇지. 1945년 8월 15일.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광복됐던 해에 이 해리스와 울만 교수님은 부도심이 등장하네 이렇게 하셨던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부도심 개념이 최초로 등장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전이지대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두 가지 포인트예요. 자, 안 쓰셔도 돼요. 요거만 보시면 돼요. 자, 이쪽 오세요. 그래서 요건 체크할 거예요. 도심의 체크, 부도심의 체크, 전이지대 있다 없다. 전이지대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나 체크해주세요. 됐죠? 맞아요? 원래 여러분 안양의 메인이 어디였었어요? 1번 가였죠. 인정하죠? 우리는 평촌 주민이지만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 때 범계랑 평촌을 발전시켜 준 거죠. 안양의 인구가 많아지니까는 주거지 역할을 여기서 하기 시작했고, 여기가 교육 상권이, 교육 환경이 되게 좋아지면서 확 뜬 거죠. 맞죠? 그런 거예요. 어려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다핵 도시로는 도심 받고 뭐도 부도심도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체크할게요. 도시의 핵심은 하나가 아니다. 뭐다? 핵심의 수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쭉쭉 넘어오시고요. 어려운 건 없어요. 몇 개의 흩어진 핵으로 구성되고 도심 아니라 부도심도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다른 건 됐고요.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자, 다핵심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다핵심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자, 동종의 활동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금융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의도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은행들 싹 다 거기에 있어요. 지금 공장 IT 다 어디 있어요? 분당에 가 있죠. 얘네는 무엇이다? 서로 모여서 이득 보는 거예요. 맞죠? 이해되고 있죠? 두 번째,
이종은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상암이 아니라 저기 어디죠? 갑자기 성수동. 거기 원래 공단이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성수대교 건너면 거기 막 시멘트 공장 있고 막 그랬어요. 그거 나갔죠, 지금. 맞죠? 그래서 봐보세요. 고급주택지역과 공업지구는 같이 쓰려고 하겠어요? 흩어지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종과는 서로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 비양립한다라는 걸 한번 체크. 됐어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어떤 활동은 특정한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만. 저는 어차피 여러분들 다 현실적인 예를 말씀드릴 거예요. 광양제철소 어디 있어요? 광양에. 야, 장난해? 하지 마시고 광양제철소 어디 있어요? 광양에. 맞죠? 울산 현대자동차 어디 있어요? 울산에. 맞죠? 그거 자동차랑 그 제철소 왜 거기 바닷가에 있어요? 그거 왜 거기 있어요? 무역 때문에요. 맞죠? 핵발전시설 다 어디 있어요? 바닷가에 있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다 그 근처에 사시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특정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요구하는 공업들이 있어요. 무역. 그쵸? 그리고 물이 필요한 거. 제철소 같은 거. 포항 제철소 어디 있어요? 포항에 있어요. 광양은 광양에. 울산 현대자동차는 울산에. 걔네들 다 거기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울산은 소위 말하는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공업 때문에 자기들끼리 엄청난 광역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울산 광역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봐봐. 특수한 시설의 위치나 시설을 요구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바닷가 이용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바닷가 이용하는 것들,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지만은 석유를 정제하는 기술은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원유를 사와서 정제해서 항공기 기름으로 자동차 기름으로 막 나눠서 파는 데는 1등입니다. 석유 정제 기술은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울산에 가보시면 되게 많아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수정 확보가 용이해야 된다는 거 체크. 자, 그리고 마지막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업종은 외곽으로 간다라는 거 참고업 하나만 체크. 자,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해보죠. 동대문 가면은 뭐 팔아요? 옷 팔죠? 뒤에 평화신호도 있죠? 맞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올라오다 보면 옆에 아울렛들 엄청 많죠? 창고 엄청 많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옷은 어디 가서 팔려야 돼요? 중심지 가야 돼요? 외곽 가야 돼요? 중심지 가서 팔아야 되겠죠, 원래는. 근데 왜 거기 있어요? 뭐가 비싸니까? 지대. 그렇지. 임대료가 비싸니까 외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큰 오프라인, 부지 넓은 오프라인 매장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저녁 두지. 저녁 뒀다가 중심을 쏘는 거죠. 그래서 봐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창고업이 어디로? 외곽에 몰리기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울렛들 가죠, 여러분들. 걔네들은 교통비를 아끼니까 그만큼 깎아주는 거예요.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 뭐 시흥, 현대, 파주, 이쪽 하남 다 그런 거예요. 아울렛들이 왜 외곽에 있는데요? 수송비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경부고속 타고 들어오다가 서초 톨게이트, 서울 톨게이트 지나기 전에 양쪽에 보면 막 꼼빠니야. 들어봤어요? 꼼빠니야? 알아요? 꼼빠니야. 그런 거 되게 많은 거예요. 신성통상 이런 거. 지오지아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뱅뱅 이런 거. 아시겠죠?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죠? 저는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 공부가 왜 재밌냐면 저는요. 이거를 24시간 해도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다 보이거든.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도 좀 와보세요. 자, 이제 웃고 떨다가 다 까먹으면 안 돼. 자, 다핵심이 생기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는 부도심이 생기는 이유예요. 몇 가지? 4가지 이렇게 쓰시고 4가지 정리할게요. 자, 동종끼리는 서로 모이니까요. 됐죠? 이종끼리는 서로 흩어지니까요. 맞죠? 특정 위치가 필요한 거는 내가 물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맞죠? 무역을 하거나 뭐 연료시설을 시키거나. 그럼 마지막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경우 이렇기 때문에 갈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 4가지 설명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동종끼리 뭉치니까요.
이종끼리는 흩어지니까요. 특정 위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마지막 지대 지불 능력 때문에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기출지문 보시고 정리하시죠. 자, 다핵심이론에서 도시공간 구조는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된다라는 거죠. 다핵 발생 요인으로는 유사한 것끼리 모이고 다른 것들끼리 흩어진다. 요거 비양립성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비양립성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제가 체크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해리스와 울만의 무슨 이론? 다핵심 이론은 단일의 중심 원무직을 핵으로 하여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된다라는 것만 체크해 주세요. 되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마무리 좀 지어 봅시다. 자, 요건 됐고요. 나머지는 이쪽 와보세요. 자, 첫 페이지로 옵니다. 도시공간 구조이론 우리 학자 3명 배웠어요. 그쵸? 첫 번째는 뭐였어요? 버제스.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 감사합니다. 몇 년도에 생겼어요? 1925년. 오케이. 좋아요. 그럼 용기 있는 틀린 거 좋아요. 왜냐하면 기억이 나거든. 어머 쪽팔려 하면 이게 기억이 나요.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제자님입니다.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는 스스로를 성장시킵니다.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그랬거든요. 맨날 틀렸거든요. 그래서 다 기억이 나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누구? 호이트. 이렇게 하면 내렸지. 뭐라고? 호이트! 노래 잘할 것 같죠? 기대하세요.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노래할 거야. 뭐? 호이트의 선형이론입니다. 그쵸? 1939년. 그렇죠. 그래서 야,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너 동그랗게만 되는 게 말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주요 교통축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요, 2명이에요. 2명. 누구? 해리스와 울만. 무슨 이론? 다 핵심 이론이다 라는 겁니다. 됐죠? 해리스 울만 한 사람이 2사람이에요. 2사람이에요. 그쵸? 제 강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교수님, 해리스 울만 한 사람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는 뭐라고 하죠? 해리슨 포드, 리차드 기어, 브래드 피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그분의 마음은 이해가 되더라고. 마음은. 그래서 2분은 다른 분이에요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해리스 포드, 리차드 기어, 브래드 피트 맞죠? 한 사람 같아 보이죠? 2사람이에요. 틀리면 안 돼요. 2사람이라는 거. 와, 그분의 그 해안에 제가 무릎을 꿇었다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3개고. 자, 맞죠? 자, 다핵심 이론은 부도심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전이제는 없어요. 그런데 다핵이 왜 발생합니까? 4가지. 자, 먼저 할게요. 선창 묵청하세요. 동종끼리는 모이고, 이종끼리는 흩어지고, 특정 시설이나 위치, 바닷가 들어오는 거. 그쵸? 기억나죠? 마지막 지대 지불 능력. 요거 4가지라고요. 됐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요 문제는 꼭 한 지문 정도, 2지문 정도 이렇게 전체적인 걸 물어보는 거에서 꼽살이 껴서 나와요. 아시겠죠? 다음 중 지대 이론 및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따른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고 지문 한두 개 집어넣어요. 아시겠죠? 요거 학자는 4분, 이론은 몇 개? 3개. 죄송합니다. 학자는 뭐? 나도 해리스 포드 할 뻔했네. 학자는 4분, 이론은 3개.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조금만 더 봅시다.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이제 뒤에 건 쉬우니까. 자, 요건 됐습니다. 시몬스랑 베린이 됐고요. 쭉쭉 넘어오시고요. 도시경제 기반 이론. 요것도 넘어가세요. 요거 넘어가세요. 제가 기본서에 해드릴게요. 요건 되게 쉬워서. 요거는 문제 푸시면 됩니다. 되게 쉬워서 일단 넘어와 주시고요. 쭉쭉 넘어와 주시고요. 제가 문제는 한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AQ 문제는. 자, 이쪽 넘어오세요. 자, 이제는 뭐 할 거냐? 입지 선정할 겁니다. 입지론 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부동산 입지 선정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입지론. 3번째 입지론.
요것도 학자분이 7명이에요.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것만 잠깐 쉴게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학자 총 18명인데, 잘 보세요. 여기 한국 사람이 없어요. 맞죠? 비행기 타고 가야 되겠죠? 옛날 탔던 비행기 뭐? 보잉 747 들어봤어요? 그게 여러분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되게 유명한 여객기예요. 지금 단종됐어요. 하와이 가봤어요? 하와이? 안 가봤어요? 돈 벌어서 가보세요. 아시겠죠? 하와이 갈 때 많이 탔던 거예요. 옛날에 90년대,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 그래서 뭐다? 잘 보세요. 지대론 7명, 도시공구조론 4명, 입지론 7명. 시장론의 학자는 총 18명인데, 그쵸? 지대 7, 도시공간구조 4, 입지 7. 뭐라고? 747. 아시겠죠? 여기까지 알고 가셔야 돼요. 747. 보잉 747. 아시겠죠? 한국인이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여기 설명 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보세요. 무슨 말까지 처음이에요. 자, 요분의 성함은 크리스탈러예요. 요분은 밑에 쓸게요. 좀 좁아서. 요분은 중심지 이론이에요. 중심지 이론. 크리스탈러 뭐라고? 중심지 이론. 자, 설명 드려볼게요. 무슨 설명할 거냐? 우리 시즌하고 계속해요. 재밌으니까. 내가 휴식까지 해드릴게. 자, 이제 보세요. 자, 중심지 이론이에요. 누구? 크리스탈러에. 그래서 제 거 입문 들으셨던 분들은 대부분 합격을 하시는데, 잘 보세요. 요분은 이름이 예뻐요, 안 이뻐요? 이름이 이쁘죠? 근데 이분 하시는 분이 배달의 민족 하시는 분이에요. 배달의 민족. 이해됐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자, 더 쓰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이분은요, 재화의 도달 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자, 잘 보세요. 재화의 도달 거리랑 최소 요구치,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잘 보세요. 내가 치킨집을 운영해요. 한 달에 100만 원은 벌어야 인건비 빼고 직원 월급 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 부자재비 다 주고 100만 원은 벌어야 돼요. 근데 이 재화의 도달 거리를 더 멀리 배달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항상 재화의 도달 거리는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됐어요, 지금? 그래야 뭐가 된다? 중심지가 형성, 유지될 수 있다. 깨달았어요, 지금? 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자, 어렵지 않아. 우리 한강 가서 치킨 시켜봤어요? 제가 늘 느끼는 거예요. 날 찾아오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는 그 치킨집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죠, 나를. 왜 찾아와요? 돈 버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화의 도달 거리는 수요가 없는 지점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멀리 배달해서 돈 벌 수 있으면 당연히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중심지가 유지가 되겠죠. 나 한 달에 100만 원 든다고요. 월세 내고 부자재값 주고 직원 월급 주고, 맞죠? 근데 재화를 더 멀리 배달해서 100만 원보다 더 벌어야, 맞죠? 100만 원보다 더 벌어야 중심지가 유지가 된다. 그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지금? 그래, 앞으로 생각하세요. 저한테 들으신 분도 안 틀려요.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지. 배달의 민족, 여기요. 시키시잖아요. 그럼 생각하세요. 내가 어디서 시키시는지 보세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멀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가게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라고요.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나는 저기 예를 들어서 인덕원까지 손님들 오면 본전이에요. 근데 내가 사당역까지 배달해요. 바쁘겠다. 오케이. 바빠요. 바쁘겠다. 오케이. 바쁘겠다. 인정합니다. 바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바쁘겠죠? 자, 바쁜 거 알겠어. 바쁜데 돈은 많이 벌겠죠. 그 가게 계속 운영해요, 안 해요? 운영하겠죠. 직원을 더 줘서 운영하겠죠, 그렇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재화의 도달거리가 항상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중심지가 형성이 되고 중심지가 만들어진다. 그 뜻입니다. 이해됐죠 지금? 자, 계속 와보세요. 자, 쭉쭉 넘어오시고요. 다른 건 됐고. 자, 크리스탈러의 누구? 중심지론인 겁니다. 오늘 가서 배달의 민족을 시키시고요. 그 배달원 분이 오신다면, 저분 크리스탈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리스탈러! 맞죠? 이렇게 주고 가시잖아요. 꼭 인사를 하세요. 놔두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시고 돌아서면서 크리스탈러. 아시죠? 물건 받으시고 뭐라고? 크리스탈러.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크다. 그러니까는 먹고 산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와보세요. 꼭 만나보세요. 아시겠죠? 자,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 범위 체크해 주시고요. 네, 미치겠다, 진짜. 체크해 주세요. 자, 요거 볼게요. 중심지는 재화와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배우지의 일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맞죠? 우리 여기. 범계, 평촌 1번가에서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죠. 그렇죠? 노랑 통닭 시키면 막 오고, 그죠? 우리 집으로, 그죠? 맞죠? 자, 배우지는 제공받는 주변 지역. 중심지 재화 서비스는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제공된다. 재화의 도달 범위, 요거 체크, 리을 체크, 미음 체크. 요거 두 개 제일 중요해요. 자, 잘 보세요. 재화의 도달 범위는 어디까지? 수요가 없는 데까지. 내가 제공하는 최대한의 범위다라는 거 체크. 수요가 없는 데까지. 아시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강에서 치킨 시키잖아요? 그럼 되게 멀리서 막 와요. 정말 멀리서 와요. 깜짝 놀랐어요. 저거 돈이 되나 생각하면서 막, 그쵸? 저거 남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다? 수요가 0이 되는 지점. 최소 요구치는 뭐예요? 기능 유지 요거만 체크. 요게 두 개가 중요해요. 최소 요구 범위는 요거 경계까지의 거리. 정상 이윤의 경계까지의 거리 해주시고요. 자, 리을과 미음을 묶어서 어디로? 시옷으로 보내세요. 요거 별표.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되셨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중심지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 가게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경우, 그래야 중심지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하고 망하면 없어지잖아. 그래서 봐봐. 중심지가 성립된 경우는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어떨 때? 클 때. 요거 하나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단골로 시켜먹는 배달 가게가 있다면 늘 그 생각을 해야 되겠지. 저 집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크니까 계속 단골로 유지가 되는구나. 그 생각하시면 되지. 그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지 형태는 됐습니다. 요거 정육각형 하나만 체크하시고요.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고요. 자, 이쪽 와보세요. 자, 크리스탈러는 중심지과 계층화되면서 서로 다른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를 가진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잘 보세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 잘라주시고요.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뭐도 달라진다? 상권의 규모도 달라진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2 롯데월드 가봤어요? 가봤죠? 거기 가니까 해외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죠?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중심지가 크면 멀리서도 오지만 중심지가 작으면 멀리서는 안 온다. 그 뜻입니다. 됐죠? 중심지로는 인간, 정주, 사는 체계의 분포와 상업의 계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가 되겠죠. 최소 상권 범위 하나만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지 요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요게 4회 때 나와서 좀 고생시켰죠. 배우지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체크. 아시겠죠? 자, 잠깐만. 쉬기 전에 우리 잠깐 복습하고 갈 거예요. 학자는 틀리면 안 돼.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우리 도시공간 구조이론 학자 몇 명? 4명. 이론 몇 개? 3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1925년이에요. 준비됐어요? 뭐? 호흡이 안 맞아. 이거 뭐였지? 이거 하고 있잖아. 이거. 방금 이거 했잖아. 중심지론 이거 했잖아. 버제 동심원 이거 했잖아요. 자, 다시. NG.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미안해요. 자, 1925년에 발표했죠? 이거 뭐였죠? 중전 저고통.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호이트의 선형 이론. 맞죠? 선형 이론은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 주요 도로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들어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해리스 월먼은 핵심 한 개다, 여러 개다? 여러 개다. 핵심이 생기는 요인 4가지였어요. 동종끼리는 모이고, 이종끼리는 흩어지고, 특정 시설이나 위치한 시설, 마지막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핵심이 생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공간 구조이론,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요거 하나 하실 거예요. 자, 입지론이에요. 자, 입지론인데 가장 중요한 게 중심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뜻이에요. 중심지론.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그쵸? 중심지가 만들어진다, 형성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입지론 나머지 할게요. 잠깐만 쉴게요.